여러분, 중장년층의 비극이라, 죄다 빚더미라,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. 저도 그 중장년층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40대에서 말입니다. 60대까지 여기가 어째 보면 경제의 허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런데 여기가 빚더미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. 이게 여러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요. 40세에서 64세까지를 중장년층이라고 나왔을 때 소득보다는요, 대출이 더 빨리 늘어나요. 소득보다는. 그러니까 빚더미라는 겁니다. 2019년에 평균 소득이 3,555만 원에서 2020년에는 3,692만 원이에요. 3.8%가 늘어났습니다. 그런데 대출은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. 2019년에 4,856만 원에서 2020년에는 5,200만 원으로 무려 7.1%가 증가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몇 퍼센트예요? 3%가 훨씬 더 대출 빚더미에 더 올라앉는다는 이야기잖아요. 이게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경제정책을 잘못했는지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.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? 가계의 소득을 높여줘서 소비를 많이 하게끔 만들겠다. 이게 이제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의 핵심이잖아요.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최저임금을 올린 게 최고고요. 그 다음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40대에서 60대까지를 보니까 소득이 별로 안 늘어났어요. 3.8%밖에 안 늘어났습니다. 2019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2019년에는요 최저임금을 10.9%나 인상한 해입니다. 10.9%나. 10.9%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. 2020년에도 2.5%를 인상했어요. 그러면 적어도 소득이 10% 이상은 늘어나야 되잖아요. 10% 이상이 늘어난 게 아니라 3.8% 늘어난 데 그치고 오히려 빚만 많이 늘어났다는 게 빚만. 결국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결국은 말입니다. 주 52시간제를 하면서 소득이 오히려 줄게 되고 또 사람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많이 잘리게 되면서 소득은 줄어들고요. 잘리고 실업이 되니까 소득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? 빚내서 사는 거예요. 빚내서. 그래서 대출이 늘었다는 거예요. 대출이 늘었다. 이것은 우리가 그냥 충분히 알 수 있는 지표잖아요. 그만큼 말입니다.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삶이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그 단적인 지표예요. 단적인 지표. 문재인 정부는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봐서는 맞는데요. 지표로 봐서는 전 정확하게 맞잖아요. 틀리지 않습니다. 지표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. 물론 이 마사지를 해서 통계청에서 하는 거니까 정부가 하는 거니까 이거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요. 추세선은 우리가 맞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득에 비해서 대출이 더 많이 늘어난다. 중장년층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. 아마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여러분들도 실제 버는 것보다가 대출이 더 많이 늘었을 겁니다. 그게 현실이니까.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이 늘을 수도 있겠죠. 상황에 따라서는 말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.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하는 중장년층 말입니다. 더 심각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. 그렇게 축을 하고 일을 했는데도 집이 없어요. 중장년층 10명 중에 6명은 무주택자입니다. 10명 중에 6명. 2019년에는 무주택자가 57.4%고요. 2020년에는 56.9%예요.
예. 뭐 벼락거지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했습니다. 집을 사지 못했어요. 예. 그만큼 말입니다, 여러분. 중장년층은요, 진짜 죽으라고 일을 해요. 예. 어떻게 하든 살려고 가족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말입니다. 집이 없는 사람들도 10명 중에 6명이나 된다는 사실이에요. 이제는요, 여러분, 중장년층이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? 이제 이런 두려움에 떨기까지 합니다.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집이 없는 사람들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. 어려워지는 상태로. 아우, 이거요, 여러분. 어떻게 생각하면 구슬픈 이야기입니다.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러분 더 충격적인 지표가 나옵니다. 중장년층이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 나타내주는 아주 최악의 지표예요. 뭐냐? 바로 이거예요. 집값이 6억이 넘는 집값이 중장년층의 50% 증가했습니다. 집값이 엄청 올랐다는 이야기예요. 집값이 엄청 올랐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세금 폭탄이 또 때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. 세금 폭탄이 2019년 대비 2020년 보면 말입니다, 여러분. 지금 2019년이 파란색이고 2020년이 주황색이거든요. 보시는 것처럼 낮은 가격대는요 2020년이 다 낮습니다. 그런데 높은 가격대 3억 이상을 가잖아요. 3억 이상을 가면 굉장히 많아집니다. 집값이 얼마나 올랐으면. 그것도 퍼센테이지가 여러분 증가율이 3억에서 6억 사이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24.9%예요. 24.9%. 더 심각한 것은 6억 초과 주택에서는요 49.4%가 늘었습니다. 49.4%. 그러면 그에 대한 세금 폭탄은 또 어떻게 됩니까? 내지 않던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졌고요. 벌이도 없는데 종부세 내라고 이야기하니 그에 대한 충격도 더 커졌다는 의미입니다. 여러분, 우리는요 늘 지표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. 이 지표 가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은 완전히 망가졌고요. 경제 허리인 40대, 50대, 60대 참 살기 힘들어졌다. 이런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경제가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경제가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지표가 알려주거든요. 통계청에서 나오는 지표인데도 그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말입니다. 그만큼 충격 속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.